내리는 게 그런가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와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대전환과 국가 부도 시그널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유례없는 미중요의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2023년 국정감사 시에는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경제공황의 전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규모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위기로 확대되었고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대출 위기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함께 경제 전반에 인플레를 동반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시중은행 리스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은행과 금융기관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무디스로부터 한국의 은행이 부정적으로 하향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의 주 원인은 부동산 금융 부실입니다. 30대 건설사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PF 사업 부실 규모는 끝을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방 주요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 관리가 이어지고 있고 대형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금융 부실이 민생 경제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등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 정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주택 토지 담보 대출과 관리 신탁 대출 등이 늘어났고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등 정책 금융이 더해져서 가계대출 등 민생경제의 부동산 금융 비중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PF 사업 정리에 대한 보관도 관련하여 발생할 부실 채권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경우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민생경제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 파탄 지경이 매우 심각합니다. 셋째, 본격적인 자산 가격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물이 지난해 5만 채에서 8만 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정부가 시행한 DSR, DTI, LTV 등 규제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만 62.2조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위기에
부동산 대출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민간 부채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기업 대출 124%, 가계 대출 102% 등 부채는 이미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과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계의 파산이 현실화될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정책 금융과 재정의 부실 위험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기 상황에 버팀목이 될 국가 재정마저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급 세수 펑크 56조 4천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경기 하락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예정처 추산 5년간 총 64조 원 규모의 부자가 있습니다. 모자란 재정은 국가채무 공공기관 채무에 더해 국책은행과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국가 채무는 97조, 공공기관 부채는 88조, 국책은행 부채는 84조가 증가해서 국가 부채 규모는 2,500조 원을 넘어섰고 117조에 이르는 일시차입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지 못한 부동산 금융 부실의 불씨가 금융시장 전체에 화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잘못된 외교정책과 무능한 경제정책에서 불했던 무역수지 악화, 경제 성장률 하락, 국민 실질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가 맞물려 민생 경제는 물론이고 대규모 세수 펑크와 급증하는 국가 부채 등 국가 재정마저 악화되어 국가 경제가 총체적 파탄 지경에서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파탄 지경에 처한 경제 파탄 상황에서도 어떠한 보관과 해법도 없이 오로지 검찰 독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민생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생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선거를 통한 심판이 지금 대한민국 민생 경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정책 대전환의 길을 열어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로 윤석열 정권 국가 부도 및 금융위기 대표적인 경제 지표를 정치경제 분야와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극심해지는 양극화, 그래서 그 소득 세후 실질 수입 10분위 계층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라는 통계를 제시했고요. 임금 소득 불평등도 핵심 지표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또 종합소득 5분위 배율에서 계속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통계, 소득 구간의 격차를 통계로 제시했습니다. 또 소득별 상위 구간의 배당소득 점유율, 가계 자산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 이후의 통계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가계 소득이 감소한 현황도
제시를 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얼마나 폭등하고 있는지, 또 그 물가 관리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전 세계의 최하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무역 수지 하락을 통계로 제시했습니다. 또 환율 문제도 통계를 제시를 했고요. 월별 환율 통계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리스크가 어떻게 가시화돼서 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는지 제시를 했고요. 그 부동산 금융 리스크 폭증에 대해서도 연체율을 비롯해서 투자 손실, 또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 현황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계를 함께 제출하고 첨부해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경제 파탄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부도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